오늘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방위비 분담 협상이 1년 단위로 종료됨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2020년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에게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은 미국에게 1조 389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많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 수치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7월 23일과 24일에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서 50억 달러의 수치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가 무엇을 계산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주한미군의 운영비 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을 한국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과 거기에다가 50%의 알파를 더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당연히 실제 액수는 협상을 통하여 조정되겠지만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센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의 안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또는 철수까지도 결정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다한 요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현재와 같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인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지나치게 반미적인 시각에서 방위비 분담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순화시킨 뒤에 실무 차원에서 조용하게 협상을 했었더라면 하는 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든 간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협상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지원에 감사한다는 표시이고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국방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미군이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 따라서 미국 및 주한미군들에게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냉전이 종료된 후에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협조적이지만 한국은 비협조적으로 대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보면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훨씬 미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방위비 분담에 비협조적이었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함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에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서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1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비 증액 비율과 같은 8.2%만 수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얼마 되지 않는 액수로 인해서 미국에게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인상을 주었고 또 앞으로 그럴 것으로 추측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방위비 분담액의 경우 정부 예산의 0.2%, 국방 예산의 2.3% 수준으로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그동안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을 비교했고 또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배경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동맹 및 우방국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한 그들의 책임과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내용으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게 그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것을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이라고 명명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은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사례는 독일이 전형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패전 후에 국방부의 20% 정도 해당될 정도로 큰 액수로 미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통일되었기 때문에 점령군들이 다 서베를린에서 철수했고 따라서 독일은 현재 나토 회원국으로서 나토 분담금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토 분담금의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현재 예산의 22%를 담당하고 있고 독일이 14%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10% 정도 그렇게 해서 각 국별로 GDP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역시 미군 지휘 협정, 소파라고 그러죠. 그 미군 지휘 협정에 근거해서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파에 의하면 각자의 비용은 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미국과 특별 협정을 맺어서 미군이 요구하는 바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매년 발간하는 일본의 방위, Defense of Japan이라는 방위백서의 세부적인 항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지원 항목이 다소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4배 내지 7배 정도 일본이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의 경우 한국은 1조 원이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유사한 항목을 제가 집계해 보니까 일본은 3,900억엔 정도로서 우리로 말하면 약 4조 2, 3천억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주변의 민간인들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합치면 한 7배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토지 등을 비롯한 간접 지원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해온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991년까지는 소파 미군 지휘협정에 근거해서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만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계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991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최초의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1억 5천만 달러에서 당시에는 미군 비용의 3분의 1까지 우리가 담당한다는 그 기준이 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한 20% 정도씩 증가를 했고 대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 10% 정도씩 매년 증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2 내지 4%로 증대를 시켰고, 그리고 2019년에 그 중에서 가장 많게 8.2%, 즉 한국의 2019년도 국방비 증액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을 해서 미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함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크게 사용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미군 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미군 군수물자의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미군 주둔에 따라서 필요해지는 비전투 시설을 증가하는 겁니다. 2018년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에는 한 39% 정도, 군사 건설비에는 한 46% 정도, 군수 지원비에는 15% 정도의 비율로 방위비 분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군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서는 부담 분담이 있고, 그 중에서 비용 분담이 있습니다. 그게 부담 분담에는 당연히 우리 다국적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또 비용 분담에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1조 정도의 그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토지 비용의 간접적인 것도 전부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1 내지 5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특별협정을 맺어서 방위비 분담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조금 그 비용의 상승이 가팔랐지만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었고, 현재는 8.2% 증액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이 미국에게 방위 분담에 인색하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 분담을 푼돈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방위 분담을 감당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따라서 현재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청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 되어서 다소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총액형, 1년에 얼마씩 준다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항목형, 어떤 항목을 미군이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그 항목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총액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총액을 둘러싸고 상당한 밀고 당기기가 생기고, 따라서 동맹이 조금 손상받는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총액형, 일본은 소요형으로 구분하면서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말하고도 있습니다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준다는 차원에서 항목형으로 제가 불렀고, 그래서 우리도 총액형보다는 항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 그리고 미군이 부담해야 할 항목, 그리고 양국이 공통으로 분담해야 할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목별 지원 금액이 모여서 총액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국가적 수준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세부적 및 합리적으로 분담 액수와 분담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오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미군이 주둔함에 따른 비용의 총계도 저는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지나친 인색한 태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견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태도를 취한 다음에 실무선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셋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저는 실무진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층이 관여할수록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고 그만큼 타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
실무자가 협의하도록 한 상태에서 양국 정부는 실무 합의의 결과를 수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정치나 국민 여론을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필요성을 감안해서 방위 분담을 책임성 있게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위 분담의 조건이나 액수보다는 한미동맹 전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방위비 분담 내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충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군사 건설비, 그 다음에 시설비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미군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미군 예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지식인도 방위비 분담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루머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핵 우산을 포함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가 제시한 정책의 가장 가시적인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식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국력, 외교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1, 2조 정도의 비용으로 미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국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언제나 비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관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자체적인 논의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일본에 비해서 크게 못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